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4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키 맞추기 장세 속에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2차 전지의 강세 속에 우리 시장이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이 확실시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시장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정들을 어떻게 소화했고 종목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일정은 뭐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투톱의 합산 시총이요, 1,000조를 돌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99,000원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SK 하이닉스도 50만 원 선을 재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물론이고 2차 전지 기업들까지도 테슬라의 상승과 함께 오늘 하루 만에 또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한 주간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을 했을까요? FN 가이드에서 검색을 많이 한 상위 키워드와 상위 종목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리포트들의 순위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를 가장 많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는 2차 전지, 3위가 이혼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SK 관련된 기사를 검색한 것 같습니다. 검색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LG 에너지 솔루션 LNF와 같이 2차 전지나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검색이 10위권 안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위 보고서를 보더라도요, 정말 압도적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를 많이 읽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LNF라던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최근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함께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섹터들에 주목할까? 역시나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해소되면서입니다. 제가 주초 브리핑을 통해서 4가지의 일정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이펙에 대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29일 날 진행할 것이다라는 우리나라 입장과 미국 입장이 현재 나온 상황이고, 30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요.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일본과 미국이 만나서 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트럼프가 관세나 수출 규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해야지 해결의 최선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히토류라던가 그리고 수출 규제, 대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그러한 언급을 지금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과연 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우선 시장에서는 긴장감이 완화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 29일 날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한미 협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일정이 확정이 된 것만으로도 시장은 오늘은 좀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4가지 가운데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했던 건 다음 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4중 전회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투자 힌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23일까지 해서 중국의 20기 4중 전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시진핑의 4연임의 포석이 이번 4중전에서 확인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회의 결과를 보게 되면요, 15차 5개년 계획의 건의문이 심의 통과됐고요. 내년부터 시행될 5개년의 목표가 제시된 건 물론인데 여기에 더해서 35년까지의 장기 목표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정책 기조와 목표 부분 보게 되면요, 산업 고도화, 내수 확대에 대한 강조를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했고, 기존에 있었던 공급 측 개혁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습니다.
있습니다. 철강이라던가 석탄에 대한 공급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정상화를 이야기했던 중국이 이제는 공급이 아니라 산업 고도화 그리고 내수 확대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이번 4중 전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정책 방향을 보게 된다면 첨단 산업,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과 같은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기술의 자립을 강조를 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미국에 대한 견제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내수 강화를 위해서 민생 소비를 진작시키고 주택, 고용 그리고 이런 복지 같은 정책을 강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중국이 지속적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고 중국향과 관련된 반도체를 수출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겠죠. 특히나 35년의 목표를 설정했다는 게 시진핑의 4연임의 포석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세 번째 이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협상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도장이 찍히진 않았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1차 합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측의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에 대한 규모를 줄여야 한다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미국은 직접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은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그 비중과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드를 꺼내드린 게 조선과 원전 관련된 협상 카드겠죠. 그로 인해서 조선과 원전이 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지속적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제시됐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협상의 세 가지 원칙을 보게 된다면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해야 되고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의 금융과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이 직접 투자를 줄이기 위한 국내 그 관계자들의 이야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겠죠. 이번 주 굵직한 기업 두 가지 테슬라와 인텔의 실적 발표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이익이나 EPS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특히나 순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7%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어제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밤 또 미국의 또 IB에서 지금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 기업들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자들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기업이죠. 그런데 매출과 순이익 그리고 EPS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냥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요. 로봇과 AI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논의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AI 칩에 대한 개발을 하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된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PC와 서버의 공급이 모두 빠듯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고요. 이로 인해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 인텔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측의 마우가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원전도 그렇고요.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기 위한 결국에는 AI 시장의 확대에 모든 시장이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이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원전이라던가 2차 전지, 반도체, 로봇도요. 지금 산발적인 섹터 같지만 눈을 하나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결국에는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시장을 좀 베팅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AI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실적이 정말 많이 발표됩니다. 우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확장 실적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애플까지도 다음 주 실적을 발표되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또 투자 힌트를 우리에게 전해줄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FOMC 회의가 30일 날 진행됩니다. 25bp 금리 인하를 선택할지 주목하고 양적 긴축을 중단할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QT를 중단하게 된다면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드디어 열리네요. 여기서 무역과 관세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러시아 제재를 또 다시 좀 강력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한미 무역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조금씩 흔들렸어도 결국에는 방향은 상승으로 지속적이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주요 포인트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네이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강한 흐름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 또다시 연중 고점을 경신해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는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3%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백악관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죠. 에이펙을 계기로 미중 정상이 국내에 방한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각 정상회담을 진행된다는 기대감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 장중에 계속해서 연중 고점을 돌파해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3,939포인트 최고치를 경신해낸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는 3,93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주도하는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체크해 보시면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키 맞추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네, 오늘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듯한 코스닥의 흐름입니다. 오늘 884포인트 일중 고점이자 사상 최고치를 터치해낸 이후에 현재 구간 883포인트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거고요. 특히나 이 유의미한 매수폭을 확인해 보자면 5거래일 만에 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1조 이상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개인은 1조 4천억 원 이상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오늘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7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360억 원 순매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전 확인되고 있습니다.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됐죠. 이를 통해서 한미 무역 협상이 드디어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정부 측에서 마스가에 이어서 만우가 그러니까 원전 협력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들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현재 구간 체크해 보시면요. 강원에너지의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에너토크 14%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5.9%대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 5.3%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G2파워 3.5%대 오름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2차 전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쉬어갔던 2차 전지주들 오늘 하루 만에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측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세웠는데요. 이 전기차의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ESS 시장이 성장하면서 리튬 시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 성장 국면에 직면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2차 전지주들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요. LNF의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냈습니다. 16%대 급등 이어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6%대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애경케미칼 13%대 강세, 한농화성도 13%, 에코프로도 8%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종목별 특징은 종목 파인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 먼저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이 안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반도체 대장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투탑이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부터 반도체 훈풍이 불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IB인 JP모건에서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를 유지했고요. 12개월 목표 주가를 46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 달 전에 9월에 제시한 목표 주가 대비해서 약 한 달 만에 19만 원이나 목표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업사이클 반도체 메모리 상승에 초입에 들어왔다라는 진단이고요. 업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마진 체질이 개선되고 있고 또 기존 사이클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안정성 강화 국면에 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리스크 요인도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수익 창출력을 끌어올린 AI 솔루션 실행력에 JP모건 가장 주목을 하고 있고요. HBM의 구조적 성장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11조 6천억 원 순으로 시장의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일반 메모리 가격의 상승, 여기에다가 HBM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3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는 평가고요. 2026년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도 56%까지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서 AI에 대한 투자 축소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대만큼 HBM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좀 고려해보면서 앞으로도 분기마다 흐름 잘 점검해 가면서 투자해야 한다라는 점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SK하이닉스가 5%대 탄력 받아가면서 50만 6천 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 삼성전자도 2%대 오름세입니다. 10만 원 돌파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테크윈과 PSK홀딩스, 테스와 같은 반도체 소부장단도 2에서 7%까지 강한 시세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 이슈가 있는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게요. 네,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가 또 오늘 흐름 양호한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트럼프와 푸틴의 부다페스트 회담 취소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부다페스트, 헝가리에서 정상회담을 열겠다라는 점을 합의했었는데 약 6일 만에 이 회담이 또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양국 간의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의견에서 또다시 좀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회담을 취소한 가운데 미국 재무부 측이 러시아의 이러한 회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루코일과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대형 석유 회사 그리고 자회사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한 건데요. 미국 재무부 측은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서 그 제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다시 공급 축소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WTI 선물이 간밤에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 이상 오르면서 6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오늘 정유주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세 함께 체크해 보시죠. SK 이노베이션이 여전히 7%대 오름세입니다. 13만 3,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HD 현대, SOL, GS 같은 정유주들, 대형주들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에서 4%까지 탄력 받아가는 모습. 흥구석유는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유주 흐름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SAMG엔터가 오늘 급등하는 흐름인데요. 엔터주 전반이 그동안 코스피 랠리에서 소외되는 모습, 역사적인 불장에서 다소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 반등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오늘 SAMG엔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의 리사의 게시물 하나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리사가 지금 대만에서 월드 투어를 진행한 이후에 사진들을 좀 많이 올렸는데 그 안에서 이 하츠핑 그립톡이 담겨있는 사진을 하나 끼워 넣은 것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랑의 하츠픽 제작사인 SAMG엔터가 오늘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고요. 블랙핑크의 경우에는 지금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이제 또 컴백을 완전체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하반기에 이 블랙핑크를 비롯해서 구연차들의 라인업 활동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전망 NH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바 있고요. 현지와 아티스트의 북미 시장 내 성공적인 안착 등으로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 높다라면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 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BTS의 완전체 활동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내년 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대형 그룹인 빅뱅이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활동 재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BTS, 빅뱅과 같은 이러한 K-팝 보이 그룹들의 다시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면 K-팝 산업 자체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올라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증권가에서 기대치 올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쌈지엔터는 현재도 21%대 급등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62,9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 SM 라이프 디자인도 2.8%대 오름세입니다. YG플러스와 FS엔터도 오늘 동반 강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박근호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트너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FS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 전반에 매수세가 좀 몰리는 가운데 역시나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긴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반도체 쪽에서 움직이는 쪽은 좀 약간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FST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올려는 이유는 이제 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FST 이제 펠리클 관련돼서죠. 펠리클, EUV 펠리클 삼성전자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기대가 된다. 이 얘기 나온 지는 사실 뭐 몇 달 됐고 과거에 이제 FST의 주가가 몇 년에 한 번씩 급등이 나올 때 다 이 재료 자체가 펠리클이었었죠. 펠리클은 이제 정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덮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토마스크에는 반도체 회로가 그려져 있는데 그 포토마스크 한 장에 뭐 비싼 건 EUV 공정에 쓰이는 건 한 3억 정도 되죠. 한 장에 3억입니다. 한 장에 3억. 근데 그거를 이제 보호를 하는 건데 그 덮개를 만들 때 위에서 이제 노광 공정에서 빛을 포토마스크로 쐬줘갖고 밑에서 이제 음영으로 회로를 만들기 때문에 빛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속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FST가 삼성제와 같이 CNT 펠리클을 공동으로 개발을 했죠. 삼성전자가 이제 FST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내용은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SNS텍이랑 같이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FST가 먼저 좀 선점을 좀 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퀄 테스트 마무리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뭐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거의 퀄 통과는 뭐 확실시 되는 것 같고 얼마나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 동안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거기다 이제 수입을 미세이죠. 미세에서 수입을 해서 썼었는데 그거를 이제 국산화한 게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HBM4에서는 지금 HBM3에서 이제 HBM4 얼마 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공개를 했죠. HBM4를 이쪽에서 이제 노광 공정 쪽이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펠리클의 소모가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ST 앞으로 실적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잠깐 좀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한번 주봉으로 길게 한번 볼게요. FST가 처음 시장에서 관심 받았을 때가 이제 2020년도인데 이때도 펠리클이었습니다. 이때도 펠리클이었고 24년도 작년에도 펠리클이었었는데 지금도 펠리클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볼 게 어떤 거냐면 뭐 펠리클이라는 것은 사실 계속적으로 쓰였던 건데 이제 EUV 펠리클이라는 것이 이제 바뀐 거죠. 기존에서. 과거에 이제 20년 그리고 작년 올해 올라갔을 때 고점을 연결을 해보면 사실 거의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뭐 급등을 하다가 이제 지금 가격대 오면 계속적으로 밀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다른 쪽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과거에는 기대감이었고 지금 이제 현실화가 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거래량이 올 들어서 거의 뭐 최고 거래량 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약간은 좀 큰 상승을 이어가기는 힘들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좀 러프한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을 좀 단기간에 끝내고 반도체 쪽의 전반적인 섹터가 분위기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의 고점을 좀 넘어서는 흐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과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ST 함께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흐름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골라주신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장비주인데 약 3천억 규모의 자금 조달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진 가운데 오늘 3%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슈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자회사 쪽에서 이제 텍슨이 반도체 장비 쪽의 담당이고 이제 서진 시스템은 지금은 이제 ESS 쪽에 힘을 좀 많이 쏟고 있는 상황이죠. 매출도 ESS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3천억 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을 한다. 이것을 가장 좀 쉽게 제가 너무 쉽게 좀 설명하면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3천억 규모의 조달을 하냐면 이제 과거에 CB를 발행을 했습니다. CB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FI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CB를 받았죠. 이제 만기가 됐습니다. 이제 서진 시스템은 그 3천억을 이제 갚을 돈이 당장은 없으니까 만기를 연말로 연장을 했어요. 근데 이 그 CB를 받은 쪽에서 이제 풋옵션을 이제 행사를 했죠. 풋옵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팔 수 있는 권리, 얼마에 팔 수 있는 권리, 32,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했으니까 서진 시스템은 그것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3천억이 지금 당장에 없으니까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제 구하기 위해서 3천억 원을 조달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느 쪽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냐면 기사로는 이제 3일 PWC라고 나와 있지만 이걸 좀 뭐 쉽게 얘기하면 3일 회계법인이죠. 3일 회계법인과 함께 이제 복수의 재무적 투자자들과 유치 논의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이걸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27,000원에 거래되는 주식을 서진 시스템 32,000원에 받아준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돈이 있는 쪽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서진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시장에서 지금 27,000원에 살 수 있는데 이걸 굳이 32,000원에 받아줄 리는 없겠죠. 다만 서진 시스템의 향후에 어떤 주가 흐름을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모종의 이제 계약을 거쳐서 받아주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서진 시스템은 주가가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일단 서진 시스템 자회사 이제 텍슨이 이제 뭐
700억 규모의 SOFC 모듈 장비를 공급을 한다. 원래는 텍슨은 이제 뭐 텍슨도 ESS 반도체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100% 서진 시스템 자회사죠. SOFC 이제 연료 전지 관련돼서 모듈 장비를 이제 공급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더 커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카멜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카멜 커브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 보면 낙타가 이렇게 있고 이제 봉이 이렇게 있죠. 두 번 이렇게 꺾이죠. 근데 더 커브라는 것은 꼬리가 있고 쑥 내려간 다음에 머리 쪽으로 이렇게 목 쪽으로 넘어가는 이 커브를 더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 어떤 시간차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위주는 지금 현재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전기 생산량이 거의 40% 이상이 지금 그 태양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전기는 낮에 만드는데 쓰이는 건 밤에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차를 이제 커브로 이제 그래프로 그렸을 때 더 커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그게 굉장히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뭐 ESS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는 LG 엔솔이 사실 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죠. 가장 규모도 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서진 시스템이 이제 그 2차 전지 진영 외쪽에서 봤을 때는 뭐 셀이나 뭐 이 소재 쪽을 빼고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ESS에서는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SS에서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된 부분 말고는 서진 시스템이 다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서진 시스템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도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너무 좋죠. 일단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보면 뭐 나름대로 좀 약간 그렇게 깔끔한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밑꼬리가 긴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자주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선 긋고 있는 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이제 밑꼬리가 이제 봉에서 밑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양봉에서 밑꼬리는 음봉이죠. 음봉을 이제 회복을 시켜서 양봉으로 전환을 시켰다는 뜻인데, 그만큼 좀 시장에서 저점에서 매수 대기자가 좀 많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들은 빨간색 선입니다.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된 부분, 수급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서진 시스템을 최근에 올린 거는 사실 기관 수급입니다. 기관 수급이 최근에 단기간으로 매도가 나왔다가 오늘은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서진 시스템이 3천억 정도 자금 유치를 잘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한 단계 레벨되는 흐름 기대를 할 수 있고요. ESS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진영 외에 서진 시스템이 가장 좀 활발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SS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금 조달에서 긍정적인 소식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요.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요즘에 뭐 ESS 2차 전지 뭐 반도체 아니면은 사실 시장에서 거의 회자가 되고 있지 않은데, 조금 시선을 좀 돌려서 건설기계 쪽에서 두산 바켓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두산 바켓. 네, 두산 바켓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은 아직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5조 9천억에 2분기 매출은 2조 2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2,042억인데 영업이익률이 9%가 넘죠. 근데 웬만한 어떤 다른 뭐 기업들 같았으면 정말 뭐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도 나올 정도로 좋은 실적인데,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는 뭐 두산 바켓은 원래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두산 바켓이 지금 최근에 이제 관세에 민감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두산 바켓 원래 미국 기업 아니에요? 공장도 미국에 있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 외에도 한 2군데가 있죠. 근데 두산 바켓이
이 소형 이제 건설 기계 쪽 농기계도 있긴 합니다만 만들 때 부품을 수입을 할 때 이제 거기도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투산 바켓은 이제 어떤 것으로 주가와 실적이 움직이냐면 가장 그 연관성이 깊은 게 미국의 주택 경기입니다. 주택 건설 경기가 가장 이제 투산 바켓의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이제 건설 경기 전 세계 1등 캐터필러도 얼마 전에 최근에는 좀 약간 조정을 주긴 했었습니다. 바로 한 3, 4일 전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뿐히 갱신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대 계열 건설 기계들도 이제 오늘은 조금 쉬어가긴 합니다만 어제 굉장히 좋았던 거고 일단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의 주택 경기를 좀 엿볼 수 있는 지표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미국 주택 건설협회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주택 시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50 위쪽이면 굉장히 좋고 50 아래면 아직은 좀 회복이 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직은 50 위쪽인데 이제 이게 10월 달 기준에서 얼마 전에 발표된 게 이제 9월 달께 나온 거겠죠. 33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37로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졌어요. 그동안에 한 4달 정도 계속 내려가다가 V자로 반등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고 우리가 보통 뭐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살 때도 마찬가지인데 모기지 금리가 집과 관련된 대출이죠.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미국 시장의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좀 위쪽에 있다가 최근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주택 시장이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리를 하면 두산 바켓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미국 주택 경기만 보면 되는데 그게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는 살아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 일단은 뭐 데이터 센터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도 두산 바켓이 뭐 나름대로 뭐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우리가 그냥 좀 이런 표현은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 이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바닥을 굉장히 이제 원형 바닥을 굉장히 러프하게 다진 다음에 위쪽에 외국인 빨간색 외국인 수급이 차트를 보면 선으로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걸 텍스트로 보면 9월 3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딱 한 번 팔고 계속적으로 순매수입니다. 9월 3일 이후로 하루 빼곤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매수를 연결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올라왔기 때문에 난 이런 쪽은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보통 눈을 조금만 돌리면 굉장히 저평가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산 바켓도 그중에 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좀 포착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현재 62,700원인데 저는 이제 6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올랐어요. 그래서 뭐 63,000원, 62,500원 전후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이제 막 오르기 시작을 했으니까 목표 가격은 75,000원, 손절 가격은 55,000원으로 딱딱 한번 끊어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아직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저평가 기업으로도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산 바켓 정리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총 100조 원 클럽이 빠르게 늘고 있다.
HD현대와 한화가 올해 새롭게 합류한 가운데 시장의 눈은 이제 두산그룹으로 향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그룹 상장사 7곳의 시가총액은 75조 원을 넘어섰다. 연초 26조 원에서 10개월 만에 3배 폭등했다. 핵심은 두산에너빌리티로 원전 수소 가스터빈 중심 구조 개편 이후 주가가 322% 급등하며 그룹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두산로보틱스는 35% 이상 오르며 K로봇 대표주로 자리 잡았고 두산밥켓도 북미 시장 호조로 안정적 실적을 이어갔다. 증권가에서는 두산이 중공업 그룹에서 기술형 제조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며 기업가치 재평가가 본격화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백조 클럽은 삼성, SK, LG, 현대차, HD현대, 한화 등 6곳이다. 두산이 합류하면 7대 백조 그룹 시대가 열린다. 삼성은 AI 반도체 붐에 힘입어 시총 900조 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올리스 쓸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들 알려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파트너님,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코스피가 신고가를 깨고 있어요. 네. 오늘도 지금 3,940포인트가 넘어섰습니다. 네. 요즘 뭐 시장 자체가 출발할 때 확 올랐다가 좀 쉬다가 마지막에 또 피크 치면서 올리는 이런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에 계속 신고가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을 그냥 다 해버리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원래 상승장의 기본 패턴이 전약 후강 혹은 전강, 중약, 후강이 나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뭐 미국장 영향력이 우리나라 시초가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장이 조금 약세로 끝났다라고 하면 약하게 시작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종가 관리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종가는 고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장이 강하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초가를 강하게 시작해서 중간에 장중 조정을 살짝 주고 그리고 나서 올라옵니다. 이게 지수가 강력한 하방 조정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해소하고 가는 게 장중 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의 뭐 특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또 앵커께서 또 정확하게 또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데일리는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이재선 파트너님과 방송을 같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깨 너머로 제가 다 배우고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 또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 종목 골라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시장이 그야말로 불장인데 네. 이런 때 저희가 또 어떤 4번 타자를 선택해서 홈런을 노려볼까요? 자, 오늘은 놀고 먹자 섹터 관련인데 그렇죠. 금요일이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은 에이펙 관련주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죠. 에이펙 관련주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이제 타이밍입니다. 에이펙 때문에도 요즘 시장이 뜨거운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조정받을 구간에서도 또 에이펙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싹 올라와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또 금요일의 컨셉을 또 우리가 놓칠 수 없죠.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에이펙 수혜주 중에서도 또 화장품 쪽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반기에 굉장히 뜨겁게 API부터 시작해서 그쵸. 어마어마한 움직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좋아하셨을 텐데 요즘에 잠깐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올라가지? 분명히 실적은 좋다고 그랬는데 뭐 관세 때문인가?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실 텐데 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합니다.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화장품주가 사실 미국과 유럽 쪽으로 요즘에 K 무슨 뷰티 이런 정도가 아니라 K 컬처라고 해서 아예 패키지로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문화 자체가 바뀌었고 한국 문화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동안 중국 같은 경우는 한알령 때문에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차이나 뷰티, C뷰티가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저가형 쪽으로는 이제 애국주의가 또 확산이 되면서 20대들 사이에서는 또 그 중국 제품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나 이런 쪽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진핑이 오면서 약간은 또 양국 관계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제품들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공장도 사실 중국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투자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진핑이 방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이제 성과를 거두느냐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온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와서 사진만 찍고 간다고 그랬다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트럼프가 와서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주인공이 못 될 것 같아서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진핑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랑 좋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만약에 일찍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다 단도리를 치고 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좀 굉장히 뜻깊은 일이다. 11년 만에 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어찌됐건 최근에 뭐 공연이 취소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실망감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뭐 그 취소된 공연이 뭐 BTS 공연이나 블랙핑크 공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걸 앞두고 작은 걸로 트럼프가 하듯이 서로 견제고 날리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어줄 생각은 충분히 있고 양국 다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쪽의 끈을 잡고 줄다리기를 살살 하면서 균형만 잘 잡으면은 우리가 좋은 위치를 좀 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 관세 협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K뷰티를 넘어 K컬처의 세계화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사실 미국과 중국만 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모든 정상들이 모이면은 그에 또 이제 파트너로 이제 와이프분들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사모님들 모셔놓고 뭐 정말입니다. 모셔놓고 세미나를 해요. 이분들이 팝업 스토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리브 영을 가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셔놓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브랜드가 또 이제 좋다라는 얘기가 한 번만 나와도 그 국가에서 또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화장품주 지금 우리 놀고 먹자 섹터의 뷰티 쪽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도 해당되고 에이펙을 준비하는 이제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살살 꿈틀꿈틀거리는 수급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딱 겟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그 시간 순서대로 보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차례차례로 지금 계획이 오늘 다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것도 좋은 포인트네요. 마지막에 시진핑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네네. 중국 쪽에서 오늘 오히려 선물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대형주 볼까요? 1루까지 진출할 수 있는, 출루할 수 있을 안타 종목 뭘로 볼까요? 뭐 가장 든든한 건 CJ가 아닌가 CJ, 싶습니다. 네, 네, 그쵸. 이 시간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그쵸,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즌 1에서도 또 좋은 수익률 보였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올리브영이 이제 IPO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지금 뭐 IPO를 안 한다, 합병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경영권 승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거고 어느 방향이 되든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기업 자체에서 리스크가 아니라 호재성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J는 지주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배당도 성향이 확대되고 상법 개정하고 하면 여러 가지 자사주 소각이나 필수로 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CJ는 가장 든든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올리브영 첫 글로벌 이용 관광 특화 매장 이제 오픈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추석 때 또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또 무비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요즘에는 뭐 그냥 이런 휴일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CJ 가장 편안한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에 이어서 뭐 밸류업까지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은 과거에 아모레퍼시픽 LG생명건강이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왜 안 나왔느냐?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시진핑의 선물을 진짜로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뭐 이 귀빈들 놓고 하는 세미나에는 당연히 LG생명건강이랑 다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성향이고 CJ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 종목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CJ 올리브영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CJ를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지금 저도 업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형 화장품 업체들은 경주에다가 지금 막 부스를 짓고 네. 뭐 준비를 하고 막 바쁘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 가볼까요? 화장품 중에 2루타 종목으로 어떤 종목 볼까요? 2루타 종목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아, 오늘은 2루타를 고민하셨어요? 네, 왜냐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은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네. 대형주도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달바 글로벌을 선택했습니다. 달바 글로벌. 아, 네. 그렇죠. 네. 신규 빠릅니다. 상장, 네, 신규 상장한 다음에 멋지게 올라온 다음에 최근에 몇 달 동안 네, 쉬고 계속 있단 말이에요. 빠졌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올라간 거 다 내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네. 정도로 진짜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로 내려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오버행 이슈나 초반에 이제 그 보유하고 있던 지분들을 이제 엑시트하는 흐름들이 한 6개월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서 다음 달인데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시즌이 아니에요. 그래서 4분기는 보통 이 쇼핑 시즌이고 성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만 말하지만 사실 관군제도 뭐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잠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쏠리고 로봇으로 쏠리고 이제 요즘에는 2차 전지로 좀 쏠리고 전력기기로 쏠리고 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화장품주 한번 순환매 돌 수 있다. 그럼 최근에 여러분들 조금 섭섭했고 매도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못 잡았다. 나 2차 전지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다른 개별주 섹터들 사고 싶다. 로봇주를 지금도 사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이렇게 순환매 나올 때 반등이 나오면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토리가 좋아요. 승무원 미스트 해가지고 하늘에 떠 있는 분들 굉장히 시차 적응도 계속 해야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호르몬도 불균형 일어나시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아, 내 피부는 이 미스트 하나면 돼요라는 확실한 스토리를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든 문화가 스토리를 가지고 와야지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이 중요한데 시작을 너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뒀고 근데 단점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미스트에 중점돼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했더니 뭐 비타토닌 캡슐크림 같은 경우도 제품 확장을 하고 있고 뭐 요즘에 뭐 트러플 가지고도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사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니면은 같이 비슷비슷한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얼만큼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쟁력을 최근에 검증하는 게 코스트코나 얼타뷰티 같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제 공급 계약을 하면서 미국의 오프라인까지도 진출을 하게 되었고 틱톡, 아마존 같은 온라인에서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략이 모두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세 영향력에 의해서 화장품주들이 3분기 실적은 다들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이니까 대신 4분기는 다들 이제 사상 최고 실적 만드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고 달바 글로벌도 이번에 아무래도 쇼핑 시즌에는 소위 말하는 뭐 대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입각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에이펙 전후로 해서 멋지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 다시 한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2루타 종목은 역시 빠른 종목 중에 달바 글로벌 최근에 많이 쉬었는데 이제는 조금 반등의 기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화장품주 중에 3루타 종목을 가겠습니다. 길게 보고 또 수익률도 많이 줄 수 있을 만한 3루타 종목은요? 네, 3루타 종목은 정말 오랫동안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아, 코스맥스요. 예. 네, 화장품주 전통의 하면은 코스맥스. 네. 그렇습니다. 뭐 저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보다는 조금 약해요. 이쪽 섹터에. 그쵸. 이런 거는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맞아. 아, 이런 제품이 유명하다. 소문은 들을 수 있고 공부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써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분들이 기계류에 강하다라고 하면 화장품 뷰티 쪽에는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요즘엔 남자도 화장하는 시대지만 저도 메이크업을 해주시니까 받는 거지. 실제로 제가 직접 화장을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믿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 브랜드들을 생산하고 OEM, ODM으로 해서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기업이 잘 나가던 그냥 화장품 섹터만 잘 나가면은 우리는 좋습니다 하는 기업 코스맥스입니다. 생산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TSMC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을 잘하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사실 조금 갈릴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중국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이 방한을 하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이번에 딱 3루타 종목으로 선정이 된 거고 만약에 이 시즌이 지나면 제가 명확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은 게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색조 화장 쪽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중국이 조금 약하고 이제 다른 글로벌 시장에 더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이랑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이런 전통의 기업들이랑 같이 이렇게 놓고 보시면서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코스맥스는 이미 글로벌 시장으로 전 세계로 다 진출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중국까지 열리면은 금상첨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좋은 종목이고 세계 화장품 학회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화장품 올림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수상을 했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뛰어난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 수급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이미 KBT 시원한 쇼핑했다라고 하면서 지분율을 지금 6.33%까지 확대하면서 3대 주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상 최대 실적 확정적으로 지금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다 예상치 발표 나오는 게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이번 쇼핑 시즌 굉장히 기대감이 큰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관세 협상에다가 중국의 소비 관련주 시진핑의 방안까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이 코스맥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뭐 화장품계 TSMC 그리고 중국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스맥스를 3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동안 또 저희가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의 상승률 비교를 또 해봐야 되는데 오늘 또 쌈지엔터가 네. SAMG 엔터가 불이 켜졌습니다. 빨갛게 불이 들어와서 네. 사실 뭐 어제 그 시간에 그러니까 넥스트 트레이드 때부터 좀 활활 타올랐는데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K컬처 문화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해서 멀리 이제 보내주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갈게요 하고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거기에다가 또 이 사이에 또 그 블랙핑크 리사 씨가 또 필리핀 가지고 이제 케이스 핸드폰 그렇죠. 케이스 인증샷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사추핑을 쓰셨대요. 네, 저도 그래서 그거 보고 아유 겹경사구나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결국 오늘 보니까 바로 또 급등이 나오면 30%에 육박하는 갑자기 수준까지. 1등이 됐습니다. 네, 순위에도 없었는데 바로 올라오는 모습 보이니까 참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게 딱 지난주에 놀고 먹자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여러분이 오늘의 놀고 먹자 섹터도 이렇게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10%대 종목도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엊그제 분명 이틀 전에 10% 아래는 안 보입니다라는 이제 20% 아래가 조만간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수익률로 이 말로 없는 종목들이 보답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주일 만에 SAMG 엔터가 1위로 등극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봐야겠죠. 화장품 중에 어떤 종목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올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죠. 뭐 고르셨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도 뭐 APR이 나오려나 뭐가 나오려나 그러게요. 궁금하실 텐데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APR은 아니고 실리콘투 준비했습니다. 아, 실리콘투요? 네. 오. 올해 생각보다 덜 올랐어요. 네, 제가 안 봤을 갔어요, 때. 잘. 실제로 제가 말로 없는 시즌 1에 소개해드리고 그래도 95%는 오긴 했는데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리콘트 이제 힘이 다 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 관세 때문에 이거 길을 못 펴는 거 아니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고환율에 대한 수혜는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은 점프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4분기부터는 좋아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전 세계가 쇼핑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찌됐던 어느 정도는 실무진끼리는 우리 한미 협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고위급 회담 이제 뭐 앞서서 한 다음에 대통령분들께서는 만나가지고 사인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실리콘2는 다시 한번 헐헐 날아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줄어드는 만큼 유럽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가 조금 고비가 될 수 있고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만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고 명품 플랫폼 반란 인수 시너지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관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 같죠? 뭐 APR 전체적으로 화장품주가 다 내려와 있는데 올해만 618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수하는 게 이미 이만큼을 매집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 조금 수익 본다고 해서 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618만 주가 평균 수익률로는 손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쫙 끌어올린 다음에 나와야 되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도 기관의 보유량이 크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해서 시원하게 끌어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올해 섭섭했던 실리콘2의 상승률 다 보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 간단히 세워드리면은 지금 43,000원 이하 구간에서만 매수하시면은 저렴한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고 아니면 46,000원, 요 제가 선 그어드렸죠. 46,000원을 넘어가서 돌파한 다음에 거래대금 싣고 넘어갈 때 매수하시거나 두 가지 전략을 취하시면 됩니다. 둘 다 좋은 전략이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저렴한 가격,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8,000원, 뭐 전고점 뭐 조금 안 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1차 목표치 64,000원, 2차 목표치 6,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니까 목표치는 제가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여러분들 관찰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말로 없는 도전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화장품주 중에 또 기관이 잔뜩 매집을 해놨군요. 네. 이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리콘2. 자, 이렇게 말로 없는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준비하셔야죠, 이제. 네, 지금 얼른 뛰어가서 제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데일리 TV 유튜브 오시면은 지금 이 파이널샷 옆에 제 얼굴이 탁 떠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오늘장 마무리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한 주의 마무리를 또 할 수 있겠네요. 기분 좋게 인사하면서 만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 맑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좋은 흐름을 보인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오늘 국내에도 이어지면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미중 갈등 완화 조짐이 보이자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 최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면서 오늘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오늘 2차 전지주들 흐린 뒤 맑음입니다. 전일장에서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국내 2차 전지주들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테슬라가 간밤 이제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훈풍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오늘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정유주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가 전쟁 종전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가했는데요. 이로 인해 간밤 마감된 국제유가는 5%가량 튀어 올랐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는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이러한 점이 더욱더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오늘 정유주도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도 오늘 쾌청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 미증시에서 이제 기술주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인텔이 장을 마감한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AI 거품론이 사그라지면서 SK 하이닉스가 다시 50만 닉스를 달아냈습니다. 이어서 증권주 오랜만에 맑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국내 증권업계가 올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가가 버블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자 이 증권주의 투심이 더욱더 살아난 모습입니다. 이어서 전력설비주 요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AI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K전력기기 업체들이 올 3분기 실적에서 계속해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북미를 중심으로 이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투심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철강주도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사중전회에서 제조업의 합리적 비율을 유지하고 또 선진 제조업을 뼈대로 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자 이 철강이나 기계 그리고 원자재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정책 모멘텀이 오늘 국내 철강주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AMG엔터 쌈지가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전날 블랙핑크 리사가 인스타그램에 핫쇼핑 그립톡을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리사의 팔로워가 1억 명인 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3분기 완구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부진했지만 이런 호재가 터지면서 오늘 주가는 불이 붙은 모습이고요. 이어서 클래시스입니다. 남미 의료기기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주가에는 강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현지에서 브랜드 가치와 고객 경험을 직접 하는 진정한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히자 오늘 클래시스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 NHN인데요. 전날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오늘 주가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NHN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사를 인수 합병하겠다고 한 것도 오늘 투심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인데요. 최근 정유주가 좋은 흐름을 보인 가운데 최근 증권가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호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이상 10월 24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기업들 가운데 법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사업부의 성주원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 대표 IT 기업인 카카오그룹에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될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에 넘겨졌던 창업자죠. 이 김범수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네, 지난 2년 8개월간 네. 이어졌던 카카오그룹 전체를 짓눌렀던 이 오너 리스크가 일단 1심에서는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번 주 지난 21일이었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홍은택 전 대표 등 다른 임원들과 또 카카오 법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시세 조종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좀 덜고 AI 중심의 경영 쇄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카카오 입장에서는요,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검찰이 김범수 창업자를 기소했던 SM 시세 조종 혐의의 핵심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문제 삼았던 걸까요? 네, 이 사건을 보자면 이제 2023년 2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당시에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시세 조정을 지시했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공모해서 약 2,4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서 이제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방식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카카오가 이제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요지였습니다. 어쨌든 뭐 하이브가 SM의 인수를 막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게 검찰 측의 의견이었고 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검찰의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네, 일단 법원에서는 무죄 네. 선고의 핵심 이유로 증거 부족을 들었습니다. 아, 네. 검찰은 이 카카오가 SM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특정 가격대의 매수 주문을 집중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시세 조종의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재판부는 카카오의 매수 목적은 경영권 확보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 매수 주문 방식 역시 통상적인 시세 조종 패턴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 전 임원이죠. 이준호 전 카카오 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이 별건 수사 등으로 검찰의 압박을 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높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별건 수사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이 A라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A라는 사건의 뭐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B라는 다른 사건으로 압박해서, 그러니까 그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그 A라는 사건과 연관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B라는 어떤 다른 사건과도 연관이 돼 있었는데 그 B라는 사건으로 이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압박을 해서 A 사건과 관련된 다른 진술, 좀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는 그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이제 별건 수사라고 지칭하는데요.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처음에는 이제 이 시세 조종 수사 또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이 자신과 배우자 등이 연관된 다른 별건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되면서 압수수색을 받고 하면서 좀 수사기관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 이후 검찰 조사에서 김범수 창업자 등이 시세 조종을 공모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별건 수사에 대한 압박에 의해서 검찰에 좀 유리한 진술을 해준 것이 아니냐, 진술을 바꾼 그런 의도로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특히 재판부는 이 선고 과정에서 이 같은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서 지양돼야 한다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직접 증거가 배척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인물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받았다라고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 김범수 창업자나 카카오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는 왜 이례적으로 증거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 검찰 측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김범수 창업자는 판결 직후에 카카오에 드리워졌던 주가 조작 또 시세 조종의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안도감을 표시했고요. 카카오 측 역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서 즉각 반발했는데요. 특히 재판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검찰의 진술 압박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번 1심 무죄로 인해서 최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또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끝났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이른 듯합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라던가 신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직 이 사건이 완전히 확정되거나 끝난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 1심 첫 번째 이 법원의 판단에서 김범수 창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난 거의 3년 가까이 그룹 전체를 옥죄했던 가장 큰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은 벗어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AI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체질 개선 또 신사업 추진이 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 달 말만 해도 오픈 AI의 GPT 모델을 카카오톡에 결합하는 것을 또 시작으로 해서 이 카카오톡을 일상형 AI 플랫폼으로 진화시킨다라는 계획을 카카오가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이번 판결로 또 카카오뱅크 그 대주주 적격성 문제 같은 이런 금융 분야의 리스크도 해소가 조금 되면서 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같은 신규 금융 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마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 무죄 판결은 카카오가 국민 플랫폼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심 무죄를 통해서 우선 한숨 돌리게 된 카카오입니다. AI 시대에 맞춰서 재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데요.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 진행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원 법조팀장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분쟁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최종전이라고 할 수 있죠.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이번 주에 시작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제 본격적인 네.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지난 23일 바로 어제였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콜마그룹 이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콜마 B&H 임시주총과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이 아들 부회장 측이 자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한 이후에 열린 첫 재판인데요. 양측 변호인단은 첫 만남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앞으로 이어질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네, 우선 예선전, 예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들이 좀 승기를 잡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이제 진짜로 가장 중요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첫 재판에서 양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네, 일단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네. 역시 그 경영 합의를 위반했는지 그 여부였는데요. 아버지 윤 회장은 윤 회장 측 변호인은 아들 윤 부회장이 과거 약속했던 승계 계획 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에 열렸던 콜마 B&H 그 이사회에서 결국 딸 윤여원 대표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결정적인 합의 위반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요. 당시에 그 이사회 녹취록 그리고 녹음 파일 제출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에 아들 윤 부회장 측 변호인은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 콜마 B&H의 경영 쇄신을 위해서 이사 선임을 추진한 것은 지주사 대표로서 당연한 의무 이행이다라고 맞섰고요. 또한 아버지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이 단순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일 뿐인데 이를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서 소송의 성격 자체를 좀 축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증여에 대한 조건을 위반한 것이냐, 경영권 정상화를 위한 것이냐, 뭐 이런 걸 두고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번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굉장히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걸까요? 네, 이 결과가 네. 이제 결국은 누가 승기를 잡느냐의 네. 결정적인 그런 변수가 되는 것인데요. 아버지 윤 회장이 이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주식은 2019년에 증여했던 약 460만 주입니다. 그래서 콜마 홀딩스 전체 지분의 13%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양인데 현재 아들 윤 부회장이 약 32%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아들 그 윤 부회장이 패소를 해서 아버지에게 주식을 돌려주게 된다면 지분율이 약 19%로 크게 낮아지게 되고요. 반면에 아버지와 딸 측의 합산 지분율은 약 29%로 늘어나면서 그룹의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번 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결국은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의 최대 하이라이트, 결국은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룹의 운명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소송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요.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어제 첫 네. 재판이 시작이 됐고 첫 재판은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 다음 재판은 12월 11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0월 말이니까 뭐 이제 길게 보면은 한 2달 정도 뒤로 일단 기일을 잡았는데 좀 이 정도 기일을 잡힌 걸 보면은 좀 이례적으로 좀 여유를 많이 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재판부가 이렇게 좀 여유를 많이 두고 다음 기일을 잡은 것은 그만큼 양측에 충분한 증거 준비 또 법리 검토 시간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아버지 측이 그 이사회 녹취록 같은 추가 증거 제출을 예고를 했고 또 향후 증인 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 또 폭로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또 이번 달 29일에는 아버지 윤 회장 측이 제안한 인물들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그 콜마홀딩스 임시주총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것도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이사회 장악을 위한 다툼이 계속될 전망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현재의 그 지분 상황, 주식 돌려받기 전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현재 지분 상황에서 살펴보면 아버지 윤 회장 측의 뜻대로 이사를 선임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이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본 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결과에 따라서 콜마그룹 자체 경영성의 방향이 또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주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며 장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상법 개정, 금산분리 완화 기조가 맞물리며 지주사들이 증시의 새로운 효자 종목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두산은 290%, 한화는 240% 넘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SK는 56%, HD현대는 117% 올랐습니다. 지주사 강세는 정부의 기업 저평가 해소 정책이 계기가 됐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PBR 1배 미만 종목, 그중에서도 자금 여력이 풍부한 지주사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이 추진될 경우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며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도 호재로 꼽힙니다. 지주사들이 외부 자금을 활용해 그룹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모멘텀에 이어 이제는 자회사 실적 중심의 옥석 가리기 국면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핵심 업종 비중이 높은 SK, 한화, 두산, HD현대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네, 금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장중에 또 사상 최고치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시총이 1,000조 원 돌파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대 오름세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시장은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주가가 이제 멈추는 거 아니냐, 증시가 이제 꺾일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12개월 평균 PER을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1.8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아직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상장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담되는 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지금 주도주로서 올해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실적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2차 전지까지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2분기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3분기 때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꺾일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보통 연말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꺾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종목별로 봤을 때.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는 2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도 꺾이지 않고 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호시적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지금 실적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 반도체 또 오늘 호재가 좀 나왔었죠. 인텔의 실적이 잘 나왔던 것도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TSMC가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양대 기업과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HBM4를 대량으로 양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시 요 재설계가 필요하다, 공정에 대해서. 그래서 양산 시점이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지연 이슈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반사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한다면 반도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담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장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장비 발주가 가장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이 소재나 부품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같이 다 올라왔지만 장비주는 실적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장비주를 좀 더 우선적으로 좀 더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단까지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전망해 주셨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주도주의 교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주도주의 교체가 이제 2차 전지로 좀 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2차 전지 쪽이 지금 전기차 캐즈 매수도 되고 ESS 실적 모멘텀이 지금 나타나면서 좀 재차 좀 이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좀 확인하고 있는 구간 같고요. 에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캐나다 쪽으로 지금 수주가 나타났다라는 이슈로 오늘 보니까 삼성 SDI를 포함해서 대형주 단에서도 막 VI가 나오고 10%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눌렸었던 2차 전지 소재주들,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첨보, 분리막 쪽 이쪽으로 다 이제 수급이 도는 걸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내에서 실적이 뚜렷한 종목은 몇 군데밖에 없지만 이렇게 전체 섹터가 다 오른다라는 것은 거의 주도주 성격으로 이제 탈바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계속 2차 전지 섹터는 관심을 가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회담을 무기한으로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서 유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이제 러시아 쪽에 석유가스 기업을 2군데를 제재하면서 유가가 오르니까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치가 오르면서 이제 S올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화학 종목들, 애지화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화학 종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텔이 이제 호시적 발표에서 반도체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장비단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HBM4 그리고 디램 현물가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에 대한 수요, 타이트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장 증설이 필요하고 공장 증설에 들어가는 DI라든지 한미 반도체 쪽 장비주들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는 이제 장비 쪽, 그리고 2차 전지는 눌린 소재주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로도 전략 도와주셨습니다. 전력 설비 기업들도 강세 흐름 돋보이고 있는데 특히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또 호실적 소식 나타났고요. 오늘 4%대 강세,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력 설비 기업들에 대한 설명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 대표님께서는 이쪽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전력기기 쪽 특히나 이제 변압기 섹터들이 오늘도 상당히 강한 흐름 보이면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일단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일렉트릭이 호실적을 발표했던 게 일단 전반적으로 온기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력기기가 많이 올라서 그리고 관세 충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건립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노후된 전력망 같은 거 가 사실 선진국들 기존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가 굉장히 노후화된 전력 설비가 많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교체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적으로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외 다른 국가들로부터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전력기기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이 워낙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자가 지금 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도 관세를 우리가 부담하겠다 대신 우리에게 물건을 줘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전력기기들은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수익이 나는 구조 그리고 실제로 이 전력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고객사 같은 경우가 증설을 하고 있는 좀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3대 전력 회사 또는 일진전기와 그다음에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지금 전력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증설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 증설이 되면 다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레벨업 그러면 주가도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사 다 좋습니다.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2개월 실적 전망치를 고려했을 때 PER은 사실 일진전기와 산일전기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을 찾으신다면 일단은 두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 지금은 좋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설비 쪽 계속해서 좋은 흐름 전망해 주셨습니다. 일진전기나 산일전기 저평가 종목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오늘 SK증권에서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목표 주가 100만 원까지 올려잡는 리포트 내놓기도 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시호가 분위기 좀 점검해 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 3,951포인트까지 장중에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요. 3,941포인트에서 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00포인트 가까이 또 끌어올리면서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4,000피 돌파를 이제 정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대 오름세 현재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포인트 이상 또 끌어올려줬고요. 882.85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2.5%대 초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좀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와주면서 기관이 특히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흐름, 외국인도 5천억 원 이상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차익 실현하면서 2조 원 가까이 물량을 출회해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기관이 순매수 주체로 나서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1,600억 원대 매수 우위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소폭의 매도 우위로 매도세 이어갔고요. 개인은 1,000억 원대 순매도세 현재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0월 24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장 우리 시장은 장 막판까지 시장이 지속적인 힘을 받아가면서 양시장 일제히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정말 4,000포인트가 이제는 코앞으로 다가선 모습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한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텔이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지금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 완화에 대한 소식까지 좀 더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 2.4%, SK하이닉스는 무려 6% 넘는 상승을 그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잘 가니까요. SK스퀘어 역시나 오늘 7%에 가까운 강한 상승 나오면서 반도체 투톱의 상승이 눈에 띄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어제의 하락을 만회할 만큼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18%가량의 강세, LG 에너지 솔루션도 9%가량의 오름세, 삼성 SDI도 13%가량의 두 자릿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ESS 시장의 미국 시장 성장 가능성에 시장이 베팅을 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조선 관련된 기업들 중에선 삼성중공업의 로봇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3%가량의 상승이고요. 원전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6%가량의 오름세를 그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신고가 돌파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이 2%가량의 상승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전력 설비 기업들 좋았습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증권 관련된 기업들도 잘 갔고요. 네이버 오늘 1.8%, LG화학도 2%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바이오주들의 희비가 좀 엇갈린 가운데 클래시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12%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지금 북미, 남미 쪽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를 대해 두 자릿대 강세를 그렸습니다. 보르노이 같은 경우 임상 일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8%가량의 상승 나왔고요. 제조업 쪽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도 나란히 8%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 엔캠도 10%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온기가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테크윙이 7%가량의 상승 나왔고요. HPSP도 4%, 하나마이크론도 3%대 오름세, FST 같은 경우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오늘 전반적인 시세를 분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엔터라던가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K뷰티 관련 기업들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온도와는 조금은 다르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지수 어떻게 마감되는지 기대됩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양대지수 오늘도 상승 마감에 성공하면서 사상 최고치 다시 쓰는 흐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940선 위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전일 대비 2.5% 상승하면서 3,941포인트에서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1.27% 강세로 883.0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2.5%대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쓴 코스피 지수 오늘 일증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장중 내내 코스피 지수 플러스권에서 머무르는 흐름이었고요. 변동성도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장중에 3,951포인트까지 고점을 찍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4,000피 돌파를 정말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여줬습니다. 장중에 884포인트까지 고점 높이면서 오늘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급 흐름 함께 짚어볼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1조 4천억 원의 순매수세 결국 집계가 되는 모습. 외국인도 오늘 매수에 동참하면서 모처럼 순매수세로 집계가 됐고요. 반면에 개인의 차익 실현이 꽤 컸습니다. 2조 원 넘게 개인의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주요했습니다. 1,500억 원의 순매수세 집계가 됐고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의 팔자세,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은 어디로 향했는지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탑이 코스피장을 강하게 끌어줬는데 역시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 비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주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JP모건에서 또 목표 주가 6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고요. 일진전기, SK이노베이션 등이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아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의 석유회사 제재에 나선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파도와 HPSP 같은 종목들 시장에 외국인의 관심 받았고요.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인투셀, 알테오젠이 외국인의 관심을 받아갔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종가 좀 살펴볼까요? 일진전기 오늘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5% 이상 급등 마감하는 모습으로 역시나 마감을 지었고요. 장중에 52,100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계속 받아가고 있고요. 전력기기 섹터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볼까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투탑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기관의 순매수세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2차 전지 셀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도 오늘 기관의 순매수 집중되면서 돋보이는 주가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눈에 띄네요.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VM 테크인 같은 종목들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올렸고요. 로보티즈도 오늘 기관의 순매수 속에 강세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마이크론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섹터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3%대 강세로 오늘 마감 지었고요. 장중에 27,400원 선에 오늘 장 초반에 튀는 모습 보여준 가운데 26,800원에서 마감 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레거시 범용 반도체 쪽의 호황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실적 개선 흐름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의 흐름까지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시장 3가지 포인트 함께 살펴보시죠. 고은별 앵커와 정리했습니다.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흘러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죠. 에이펙 정상회담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백악관 측에서 미국의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 우선 가장 먼저 28일 날 일본 총리와 회담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한 공고함이 얼마큼 확인될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 날인 29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게 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0일에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색된 관계가 조금 더 완화되는 모습이 확인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 11월 1일 마지막 날이죠. 중국과 우리나라의 회담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 회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텔의 깜짝 실적입니다. 시간외에서 인텔이 시장을 놀래킬 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했고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까지 훈풍이 이어졌습니다. 순이익이요. 4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드디어 흑자 전환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인텔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아픈 손가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이를 좀 만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투자, 특히나 AI 수요 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앞으로 이런 GPU라든가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잘 가니까요. 이제 우리 시장이 4,000포인트를 정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의 5천억 원가량 기관이
1조가 넘는 폭풍 매수를 시현했고요. 코스닥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합산 시총 1,000조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특히나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10만 전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2차 전지 랠리까지 더해지고 있죠. 테슬라가 간밤에 좀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선 것과 더해져서 미국에서 ESS 시장이 2배가량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면서 오늘 소재단뿐만 아니라 배터리셀 3사 역시나 급등세가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4,000포인트 터치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전략 함께 알아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3,940선 위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제 4,000포인트까지 단 1.48%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도 면밀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께서는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이익 모멘텀이 확실한 섹터들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뭐 조방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기기 섹터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죠. 10월 27일 같은 경우는 중동 최대 규모의 뷰티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이제 68개국, 그다음에 6천여 개 기업들, 브랜드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K 뷰티 쪽도 사실 워낙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K 컬처가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흥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걸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중에 브랜드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를 좀 피하기 위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OEM 기업인 뭐 코스메가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용기 회사인 펌텍 코리아 아니면 도매 유통사로 유명한 실리콘트 이런 기업들 반등 보시면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28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펙이 열리는데 에이펙 CEO 서밋이 개최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젠슨왕 CEO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까지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한번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지금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뭐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장비를 아까 봐야 된다고 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장비단에서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훨씬 더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일단 뭐 패키징 쪽에서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두산 테스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CS 쪽에서는 뭐 STI, 그다음에 리플로우 장비 쪽에서는 PSK 홀딩스, 그다음에 어닐링 쪽에서는 HPSP, 웨칭 쪽에서는 VM,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버닝 테스터 쪽에서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인 DI 쪽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젠슨왕이 방문한다라는 소식에 다음 주에 반도체주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짚어주신 종목들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다음 주에 일단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랑 하나오션이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이 17%, 18%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다음 주가 실적 발표 때 조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뭐 컨센보다 약간 하회한다 그랬을 때 약간의 매물 출회가 될 수 있는 부분 이거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히려 좀 음봉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서 기회를 준다면 오히려 또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해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발 ESS 투자 모멘텀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선순환하는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컨센보다 약간 안 좋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기회로 삼으셔서 좀 투자 포인트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이펙이 이제 다음 주 29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관세 부분이잖아요. 이제 관세가 25%에서 15% 정도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 쪽 관세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이제 현대차랑 자동차 쪽이랑 이제 철강 쪽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트레이딩을 좀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올랐기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조정이 좀 주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면 한 월요일, 화요일장부터는 슬슬 트레이딩 시점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그리고 관세 관련 뉴스에 따라서 트레이딩 잘 해보는 전략 추천을 해주시네요. 그렇다면 종목으로 좀 압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 주목할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주도주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좀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SK바이오팜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성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들,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기대감이 쏠릴 수가 있어서 지금 주도주 쪽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사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이 회사가 지금 만들어낸 신약 중에 이 세노바메이트, 미국명으로는 엑스코프리인데 이게 이제 뇌전증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2025년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6월 달의 통계를 보면은 처방받은 환자 수가 22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뇌전증 치료제 시장에서 신규 환자들이 처방받는 거를 본다고 한다면 시장 점유율 지금 1위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뇌전증 환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이라고 하는데 일본도 지금 오노사를 통해서 지금 일단은 허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린다라고 한다면 또 한번 실적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적응증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임상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적응증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사실 부분 발작에만 사용이 됐었어요. 이 치료제가 특히나 성인을 대상으로. 근데 이제는 10대 그리고 전신 발작 환자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적응증 확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허가가 끝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면서 실적이 레벨업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은 이미 좋습니다. 세노바메이트가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이 500억 원 이상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암제 시장 신출 기대감, 그다음에 미국 관세 우려감도 상당히 낮다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한번 설정해 드릴 텐데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요. 정고점 저항 고려해서 일단은 12만 9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 목표가 12만 9천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이수 화학이 최근에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상한가를 연속으로 2번 찍고 있는데 굉장히 소위 말하는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수화학이 조정이 좀 나왔을 때 투자주의가 붙거나 투자 경고가 붙었을 때 후발주자로 옛날에 따라갔었던 종목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수화학으로부터 이 종목은 전고체 전지 그리고 정밀화학 쪽 부분으로 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상장한 기업입니다. 모멘텀은 전고체 쪽인데 황화물계 전고체의 전해질 실적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일본의 이데미치 코산이랑 미치 마이닝을 방문해서 이쪽에 대한 공급 가능성도 지금 높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전고체 전지는 이제 로봇 쪽 의료용 로봇으로 이제 공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전고체 전지를 27년도에 양산해서 이제 상업화를 진행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고객사의 다양한 확보를 통해서 장기적인 어떤 실적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업이 화학 쪽이다 보니까 최근에 유가가 오르면서 화학에 대한 기대치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5만 원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의견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여전히 주도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미래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라고 한다면 PSK홀딩스라든지 STI, 그다음에 전력기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일전기라든지 일지전기 이런 식으로 동종업계 대비 저평가 종목들 비중을 좀 더 확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평가 종목들 보자. 권 대표님께서는요. 네, 저는 2차 전지에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반격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모두 소외된 종목들에 대한 의견을 함께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